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를 관찰하면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이 또는 우리 학생들이 왜 내가 공부를 못할까? 왜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할까?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아이를 정말 눈을 떼지 않고 일주일만 관찰하면 아이 스스로, 학생 스스로가 나를 찍는 관찰 카메라를 가지고 일주일만 찍어보면 왜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왜 못할까라고 의구심을 갖는 학생들이나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도 회피를 할 뿐이지 정확한 이유는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짚어보는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아이. 기본적인 생활이 되지 않으면 공부를 잘하기가 어렵다. 이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다. 요 기본에 충실하다는 게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요? 자, 첫 번째, 시간 지키기. 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요 시간을 잘 못 지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 친구들은 뭐 다른 부분이 좋아서 다른 부분을 잘해서 공부를 잘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 대부분은 요 시간 지키기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네. 그런데 요 시간 지키기만 부족하다고 해서 공부를 꼭 못하는 건 아니에요.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반드시 세트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준비물이에요. 준비물. 준비물. 이 준비물 여러분 뭐예요? 학원에 올 때 정해진 교재, 필기구, 지우개, 연습장 등을 챙겨서 가져오는 거. 이 준비물 있잖아요. 준비물이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방이 더러운 친구들, 공부 잘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많아요. 프린트 널브러져 있는 친구들, 전교 1등 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많아요. 하지만 내가 공부를 못한다면 조금 더 그런 생활적인 면에서 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더 심해요. 공부를 시작하면 시작하면서부터 끝까지 가방에 모든 프린트물이 다 있어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이게 무슨 프린트인지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이런 학생들의 포인트예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똑같이 프린트물이 많이 있어도 어떤 프린트가 어디에 있고 내가 이게 푼 건지 안 푼 건지는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친구들 그런 것도 전혀 몰라요. 준비물. 일단 필통 자체가 없고요. 뭐 채점 색연필이나 볼펜, 뭐 지우개, 그 다음에 필기구가 맨날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요, 이 부분들을 엄청나게 얘기를 하거든요. 꼭 필통, 연필, 지우개, 샤프, 그 다음에 연습장, 제발 오늘 집에 가서 프린트 정리하고 매번 올 때마다 이야기해요. 숙제를 해오고 안 해오고는 나중 이야기예요. 항상 단 하루도 빼지 않고 올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한 번도 지키지 못해요, 이런 친구들. 사실 이러면요, 부모님이 화가 나더라도 부모님이 챙겨줘야 되는데 부모님도 챙겨주지 않는다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세 번째, 거짓말.
이게 가장 답이 없어요. 공부를 잘하는 못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거짓말을 안 하는 친구들 있어요. 솔직한 친구들. 저 숙제 못했어요. 저 선생님이 그렇게 잔소리하고 이야기했는데도 필기구 못 가져왔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 친구들은 그래도 단 1%라도 희망이 있어요. 끝까지 핑계를 대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정말 너무 절망스러워요. 답이 안 보여요, 이런 친구들. 눈에 빤히 이 아이가 하는 거짓말이 보이는데 숙제를 내주면 그냥 풀다가 아는 것만 풀어오고 다 못 풀어왔어요 그러면 되는데 답지 베껴오고, 답지 베껴오지 않으면 한 페이지에 뭐 8문제가 있다 그러면 4문제만 풀고 4문제는 별표 쳐오고, 4문제 푼 것도 그냥 대강 아무렇게나 답 적어오고, 그리고 거짓말이에요. 이거 못 고쳐요. 이 지경까지 되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이 잡아줘야 돼요. 다른 사람은 고칠 수 없어요. 왜? 다른 사람이 이 아이와 같이 생활하는 게 아니니까, 잠깐밖에 같이 있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잡아주시지 못하면 우리 아이는 절대 공부를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다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라는 건 크게 뭐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무관심과 방치, 부모는 아니라고 하지만 아이를 보면 부모의 무관심과 방치가 보인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좀 속상해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부모가 무관심하게 방치하는 경우가 거의 7~80% 이상입니다. 부모님들은 아니라고 하겠죠. 근데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 중에 부모가 직업이 좋고 전문직이라고 할지라도 엄마가 일하는 맞벌이 집안이 많아요. 맞벌이 부모님 힘들잖아요. 엄마도 힘들고 또 전문직이고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일수록 더 피곤하니까 아이를 생각보다 더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아이를 체크하고 그러면 좋은데, 정말 제가 봤었을 때는 이런 거 제가 학원에서 봤을 때 얘 이런 거 엄마 아빠가 알까?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이렇게 안 듣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눈속임 하는 거, 얘네 부모님이 이거를 모르면 이거 심각할 텐데. 그런데 제가 이거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모님들 대부분 일도 바쁘지만 자기의 생활이 중요해요. 맨날 아이한테 물어보면 해외여행 갔다 그러고 엄마 골프 치러 갔다 그러고 그래요. 그러면요 사실 우리 아이 공부 잘하기 어려워요. 내 생활이 있으면, 내 생활이 있으면 우리 아이 공부 잘하기 어렵습니다. 이래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있죠. 물론 성격적으로 이제 잘 좋은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 아이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내 생활을 포기해야 돼요. 네 인생도 있고 내 인생도 있는데 어떻게 내 생활을 포기하냐? 그러면 우리 아이 절대 공부 잘할 수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들 나 해외여행 가고 나 일하고 나 골프 치러 다녀도 아이 돌봐줄 거 다 돌봐준다. 아니에요. 꼭 학원에서만 아니라 저희 아내의 지인들도 보면 아이가 공부 못하는 엄마들은 바빠요. 어떻게 바쁘냐? 아이 때문에 바쁜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바빠요. 나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우리 부모님만 이해하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들만. 아이를 올바르게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주고 싶으시다면 어느 정도 내 생활은 포기하고 아이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를 관찰하면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